유전적 비중이 높다고 들었는데 부모가 당뇨병이면 자녀도 100% 걸리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 통계에 의하면 양 부모가 당뇨가 있으시면 자녀들의 한 3, 40%, 그다음에 양 부모 중에 한 분이신 경우에는 한 25%, 20%. 그러나 아기를 100명을 낳았을지도 몰라도 한두 명 낳았을 경우에 그 아기가 당뇨가 아닐 확률은 뭐 언제나 있으니까 꼭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당뇨병도 정복이 될까요? 네,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당뇨병 의사가 됐을 때 상황하고 지금 벌써 한 근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변한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나 발전했죠. 이 속도로 간다면 아마 당뇨도 거의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식습관이 중요하다던데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극적인 효과라든가 심리 상태를 다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뇨병 식사요법의 가장 기본의 핵심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맞게 골고루 제때입니다. 당뇨병 식사요법의 핵심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인터넷에서 또 보면 I형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높은 거고 E형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은 병이라는 글이 많은데 이게 맞는 글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I형이나 E형은 인슐린이 거의 부족해서 오는 거고요. E형은 인슐린은 나오긴 나오지만 인슐린 작용이 시원찮은, 즉 인슐린 저항성이 흥해서 오는 병이거든요. 때문에 그 음식을 먹었을 때의 결과는 혹시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전부 다 충분히 조절되지 않으면 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밖에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외식 메뉴 좀 추천해 주세요. 네, 그 자료는 신뢰할 만한 단체들, 예를 들면 대한당뇨병학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외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두 가지 외식을 추천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를 갖다가 아는 게 좋으니까 외식에 관한 여러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걸 보시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몇 개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수첩에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샷 같은 거 해놔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실제적입니다. 과일도 좋아하고 이 믹스 커피도 봉지 커피도 너무 좋아하는데 진단 받으면 끊어야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당뇨 환자는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먹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알맞게 골고루 제때 먹는 겁니다. 모든 과일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과일 외에 다른 식품과의 균형 이런 걸 맞춰서 먹는 법을 조금만 배워두시면은 과일도 또 간식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이제 합병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교수님. 당뇨 환자의 70% 이상은 진짜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게 맞는 케이스인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뇨에서 매우 중요한 게 심장과 심장혈관 포함한 그런 합병증이지만 잘 조절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혈당만 잘 조절되면 당뇨가 아닌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무조건 채식 위주의 식단이 최우선의 과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의 식사요법은 고행이 아닙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혈당 조절 잘 해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을 더욱더 생산적으로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 산에 들어가서 푹 뜯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당뇨병 식사요법은 알맞게 골고루 제때입니다. 채소까지 포함해서 알맞게 골고루 제때해서 음식 골고루 먹는 것이지 한두 가지를 골라서 먹는 것은 전혀 당뇨병 식사요법의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식사 후 이렇게 소화불량의 느낌이 있다면 서서 먹는 게 좋나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인 경우에 신경계통의 문제 때문에 위 마비 증상이나 위 무력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음식을 서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먹고 또 부드럽게 먹고 자극적이지 않게 먹고 식사하고 나서 바로 눕지 않고 소화시킨 다음에 최소한 3보 정도도 하고 이러한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당뇨기 때문에 서서 먹는다. 그건 오히려 더 위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네. 이 합병증으로 와가지고 이 치아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잇몸이 무엇이죠? 근육입니다. 당뇨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모든 근육이 약해진다 그랬죠, 살이요. 그래서 이를 붙들고 있는 잇몸이 흐물흐물해지니까 이가 빠지죠. 실제로 치과에서 치료하다가 당뇨가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합병증이 치아에도 오고 머리에도 오고 신장에도 오고 심장에도 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몸 전체에 정말 조절을 정말 안 한다면 이 몸 전체 어느 곳이든지 전부 당뇨병,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방 앞이나 진료실에 왔은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표가 붙어 있죠. 당뇨병, 합병증 검사는 당뇨병 진단하는 날부터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병증은 이미 증상이 드러나서부터는 조금 시간이 물론 가능하지만 식도가 늦은 거기 때문에 처음 당뇨 진단 받았을 때 당뇨 합병증에 대한 기본 검사, 즉 안과적인 것, 혈관, 그다음에 이 복부의 간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체크해 나가면서 합병증 검사를 해가고 이 검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혈당 조절을 정말 혈당 낮추는 것이 앞으로 나한테 오는 합병증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만약 있다면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해나간다면 합병증도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